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를 넘었었는데 오늘 발매된 월간조선 3월호에 아주 흥미진진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미국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국세청과 함께 조사를 했다. 그와 관련된 몇 사람, 최종업 당시 국정원 차장, 그 밑에 김승연 국장, 그리고 이현동 국세청장 등에 대한 구속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재판 기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지금 이 월간조선이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된 재판에 참여한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비공개된 부분의 재판도 있고 더구나 이 판결문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이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더 밝혀질 것이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 사안이 밝혀지는 데 따라서 큰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정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수사를 했는데 허탕쳤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국가 돈을 썼느냐, 여기에 왜 국세청을 끌어들였느냐 해서 최종업, 김승연 그리고 이현동 이 세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재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가지고 크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크게 다루지를 않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만 작년에 문화일보에 최종업 피고인이죠. 전 차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요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즉 국정원이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미국의 서부 동부에 약 13억 5천만 달러의 김대중 비자금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입수를 했다. 그중에 한 1억 달러는 북한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차단했다라는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그게 문화일보에 실렸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이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세청장 이현동 씨가 무죄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업, 김승연 두 사람도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그런데 이현동 국세청장이 이 비자금 추적에 협조했다고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도 이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한국일보가 보도하기를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기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판결문 요지를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판결문은 지금 비공개되어 있는데 한국일보 기자가 어떻게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왜 무죄를 선고를 했느냐 하면은 1억 달러가 북한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은 북한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차단했다는 건데 이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김대중 씨의 삼남인 김홍걸 씨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북한의 평양과기대학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국정원이 조사를 하면서 차단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현동 씨에 대한 무죄 선고의 중대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조사가 단순히 김대중 씨의 약점을 잡으려는, 그리고 거기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더구나 국정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조사를 해가지고 차단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취지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게 또 한국일보에 작게 보도가 됐지만은 그것 또한 크게 확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간조선은 이 재판 속기록을 어디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 이유는 이게 뜬소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2009년, 2010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미국에 주재하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중요한 첩보가 들어왔다. 그 첩보에 따르면은 13억 달러의 비자금이 있다는 아주 내부 정보다. 내부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수사를 하려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계좌를 알아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바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미국에도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 IRS라고 그러는데 IRS와 공식적인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 부탁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시에 국세청 차장인 이현동 씨를 통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현동 씨는 국세청이 이용하는 미국의 정보원,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데 이 정보원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 정보원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지만 정보원의 가족에게 자금도 전달을 했다. 그런데 이 정보원이 얻은 정보에 따르면은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 나름대로 별도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근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검사 손을 통해서 이 재판부에 이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게 비공개 재판을 가끔 합니다. 비공개 재판은 국가 기밀이 있다는 거죠. 국가 기밀이 있고 그게 드러나는 정보가 외국과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공개 재판에서 확인이 되면은 국제적 문제가 생긴다. 특히 뭐 한국 정보기관, 미국 정보기관 사이 협조 체제가 깨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비공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재판에는 비공개 재판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13억 5천만 달러를 확인한 거냐. 지금 국정원의 최종업, 김성년, 그리고 여기에 정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은 거기에는 상당한 실체가 있다. 13억 5천만 달러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것은 재판 기록을 통해서는 잘 알기가 어려운데, 국정원 직원들은 이것은 뜬소문이 아니다. 첫째, 내부에서 고급 정보가 들어왔다. 아주 신빙성 있는 내부 정보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김홍걸 씨로부터 1억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 차단을 했다. 이런 주장을 이 조사를 했던 국정원 직원이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판 결론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어떻게 이게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이런 사건은 어떻게 조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게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이 2010년 상반기 해외정보국
뭐뭐뭐 정보관 너희 보고 한국계 미국인 TC 일단 TC라고 가명을 했습니다. TC의 보고 내용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이 서부에 6억 달러 또 다른 재판 기록에는 6억 5천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는 A 회장, 서부는 B 씨가 관리한다. C 기업 전 회장 D 씨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중 1억 달러가 DJ 삼남 김홍글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등 3개 회사를 거쳐 북한에 있는 평양과기대로 송금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조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홍글 씨는 지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김홍글 씨는 이 월간조선 기자의 확인 전화에 대해서 직접은 않고 간접으로 할 말이 없다 해가지고 논평을 거부를 했다. 반론은 거부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재판 일부, 즉 당시에 국세청 국장이었던 박윤준 씨에 대한 3차 공판 2018년 12월 12일 작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이 재판 기록을 보면은 이희호 씨 이름도 나오고 김홍걸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월간조선이 이렇게 실었습니다. 박윤준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시 국정원 처장 이모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평양과기대의 모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평양과기대에 기부를 건의했다. 재미교포 K씨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느냐. 이 처장은 증인으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묻습니다. K라는 사람은 여기 실명으로 적혀 있는데 월간조선 기자가 K라고 이렇게 익명화했습니다. K라는 사람은 2중 3중 뭐뭐로 의심되는 사람인데 이 처장 예 그렇다는 뜻이죠. 그다음 변호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J라는 사람은 이호 여사를 만났다는 사람인데 미국 내 비자금 총괄자였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처장이 첩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 비자금이 확인된 거 아닙니다. 비자금이 있다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 중에서 이 내부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데 등장하는 J라는 사람은 바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국정원에서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박윤준 측 변호인은 다시 묻습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개교했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개교가 늦어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처장은 잘 모른다고 했고요. 박윤준 측 변호인이 정의는 이 K는 미주 지역 무슨 재단을 통해 미국 내 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리기 위해 중국 북경 심양 청도에 소재한 세계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증언을 했다. 이 처장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고급한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조사를 지시를 했다라고 부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1억 달러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희호, 김홍걸 이런 사람들 이름 실명으로 그냥 막 등장합니다. 이 재판에. 그런데 이 월간조선 기자가 평양과기대의 관계자 K씨, 이 재판에 등장하는 K씨를 만나가지고
물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월간조선을 보시면 알 것이고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이 최종업 차장의 진술입니다. 최종업 전 차장, 이 국정원의 전 차장, 당시 차장이죠. 이분이 작년 11월 9일 박윤준 전 국세청 국장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세훈 씨가 불러서 갔더니 김대중의 미국 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 이를 추적해 실체를 파악하고 대북 유입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보안에도 유의하라고 지시를 했다. 배경이나 그런 데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해외 정보국에 전화를 해 이런 전문이 있다고 하는데 가져와 봐라고 했던 것 같다. 그걸 보고 지시 배경을 짐작했을 뿐이다. 그때 지시할 때에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원장 지시니까 차일 피일 미룰 수 없어 하루 이틀 내에 만나러 갔다. 이현동 차장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고 차장이 당시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김대중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다음에 이것은 조사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 정보가 매우 신뢰성이 있고 내부 정보다. 그런데 국정원 힘만으로는 곤란하니까 국세청 차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국세청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다. 그런데 국세청도 미국 내 정보원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대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신뢰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건 그런데 어느 정도 확인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을 더 해봐야 합니다. 더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계좌 번호까지 나왔느냐, 관리자까지 나왔느냐, 이건 확실한 이 문서화된 정보로 해야 되겠죠. 정보를 확보를 했느냐. 그랬을 경우에 그 정보를 확보할 때 불법성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이건 상당히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선고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 중에 1억 달러가 김홍걸 씨가 관리를 하는데 김홍걸 씨가 중국에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평양과학기대학으로 들어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을 차단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심 판결문이 이 부분은 판사도 상당히 실체적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황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국가 예산을 썼다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이 지금 구속재판을 받은 이유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면은 국가기관이 할 사안이 아니냐. 특히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이현동 전 국세청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되었다. 문제는 그 판결문이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고 이게 실체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일종의 판도라 상자 같은 게 지금 닫혀진 상태로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뚜껑이 약간 열려가지고 그 엿보게 하는 그 내용이 월간조선 사물로에 실려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월간조선 사물로를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